무자본 창업을 거쳐 오프라인 사업 시작했습니다.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사업가로서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소심한 열정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데요. 그 사이 저는 오프라인 사업으로 제 영역을 확대시키면서 또 한 단계 더 레벨업한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사업 창업의 시작인 아이템 선정부터 매장 인테리어까지의 기록입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는 일일지라도 한번 들어두시기만 해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사 직업도 그만두고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무자본 창업 2가지, 중고책 사업 등을 하다가 전자책을 내게 될 줄도 몰랐고 부업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심지어 오프라인 사업은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2년간 퇴사를 준비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도 팔아보고 2021년에는 자청의 무자본 창업 강의를 듣고 온라인 입시 상담, 블로그 체험단 등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일으켜 보았어요.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 덕분에 온라인 판매, SNS 마케팅 노하우를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퇴사 후에는 유아동 전집 중고책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홍보 방법을 적용시킨 덕에 사업 첫 달에 주에 3, 4시간 일하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사업에 대한 감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직접 몇 개월 해보니까 중고책 사업이 생각보다 괜찮은 부업인 것 같아서 고객들의 의뢰를 기다리는 방법 말고 어떻게 수익을 확장시켜볼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전문 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오프라인 사업으로 서점을 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자본 창업을 실행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알게 된 셈입니다. 사실 서점 운영은 20대 때부터 꿈이기도 했거든요.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 수 있을지 한번 해보려고요. 상권 분석, 적정한 권리금, 공사비, 상가계약 등 모두 새롭게 배웠습니다. 관련 책도 3권 넘게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브 채널 맥형TV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서점을 할 거라서 최소 15평의 텅 빈 공간이 필요한데 비어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요식업을 했던 곳이라 주방 설비 등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동네에 비어있는 채로 임대 붙은 곳이 많아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전에 뭘 했던 곳인지에 따라서 제가 들여야 하는 공사비, 권리금까지 완전히 달라지니까 상가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존의 80평대의 한 덩어리 상가 내에 가벽을 세우고 출입구를 따로 내어 샵인샵 형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샵인샵으로 상가 계약을 할 경우 건물주에게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하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한 개의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많다면야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전문가에게 모든 걸 맡기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벽을 세우고 책장을 만들어줄 목수, 책장과 벽 칠할 분, 간판 업체, 바닥 깔아주실 분을 각각 제가 알아보고 섭외하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감사하게도 계약한 모든 분들이 일 처리를 깔끔하게 다 잘해주셨어요. 상가 공사의 핵심인 목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수를 따로 섭외하게 되면 인건비 따로 자재비 따로 계산되어지는데 총괄하는 분, 목수 기술자, 도와주는 분의 일당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통화 등으로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인건비는 직무에 따라 형성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에 맞게 어떤 자재를 쓸지를 함께 결정해야 정확한 견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목수를 섭외할 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보고 게시물 관리를 잘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공사를 해왔는지 등을 살펴보고 나와 스타일이 맞겠다 싶은 분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수를 섭외하셨다면 일을 의뢰하기 전에 구상한 것을 기록하고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서 갖고 계셔야 해요. 인테리어 업체 소장님이 아니라 내가 인테리어 소장이 되는 거고 내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수니까요. 공사 끝나고 아차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냉난방기 설치를 미리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에어컨 설치는 실내 위치를 잡는 것보다 실외기를 어디다 놓아야 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저는 기존 사무실에 쓰던 에어컨을 무조건 그대로 달 수 있을 줄 알고 모든 인테리어가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건물의 내외부 사정 때문에 공사를 새로 하는 수준으로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목수일 시작할 때부터 냉난방기 설치 기사분께 미리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사업 진행하면서 읽은 책인데 정말 강추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이렇게 제가 꿈꾸던 어린이 서점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 수익화도 도전했었어요. 인스타 공동구매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강의도 듣고 2개의 계정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키워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 수익화에 대해 공유해 보겠습니다.